정확히는 have been surprised도 여기에만 쳐야 되는데 2번 영광펜 얘 시제랑 태를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have been surprised의 시제와 태 이게 어떤 시제이고 어떤 형태인지 이거를 적어서 제출하는 게 37번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얘 해석과 의미 이행문에 나오죠. 조동사 파트에 해석과 의미 어떻게 해석하고 괄호 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 4번 문장에 이 this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냥 한글로 풀어서 써라. 그냥 3번 문장에서 유추해야 되는데 해석을 있는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일반적인 진술로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이것은 물론 꽤나 흔한 경험이라는데 도대체 뭐가 전부 다 하는 경험이라는 건지 문맥상 this가 의미하는 것 그 다음에 2번 형광펜 든 김에 여기 다 표시하겠습니다. 얘들아 얘 through 품사가 뭘까?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나오면 뒷문장이 어때야 돼? 구조적으로? 완전해야 되죠. 완전하다는 거는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our own voice가 목적어에 해당하잖아.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알맞은 거. 인성여고고 하객여고고 문법 문제는 항상 출제되니까 많이 그것도 얘도 through which 2번 형광펜 through는 전치사다. 도우랑 헷갈리지 마라. 비록 뭐뭐일지라도 걔는 부사절 접속사니까. 그 다음 9번 문장에 이 vibrations가 어떤 진동을 의미하는 건지 이것도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9번 문장에 vibrations가 나왔으니까 앞문장에서 유추하시면 돼요. 항상 앞문장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질문하고 있거든. 순서별 문장 삽입에 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러한 통로가 어떠한 통로를 의미하는 건지 역시나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 that이 의미하는 것 지금 3번 형광펜 친 거는 전부 다 문맥상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전부 다 한글로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8번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이 1번 문장에 나오는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들이 지금의 동물들을 보고 조상을 이제 유추하는 일을 하잖아. 그래서 기능은 다르지만 그게 같은 구조의 조상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능은 같지만 또 조상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상사와 상동을 구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표는 마지막에 띄워놓을 거거든. 이거를 적절한 부분에 이거 그려놓으면 된다. 생물학적 특징이 상사랑 상동이 있다는 건데 상사 같은 경우에는 기능은 같은데 조상은 다른 거, 구조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잖아. 상동 같은 경우에는 기능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구조는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 결국에 조상이 같은 거는 웬 상사냐 상동이냐. 같은 조상일 거라고 유추되는 건 상사야 상동이야 얘들아. 상동. 얘가 같은 조상인 거다. 뼈 구조가 같으니까는. 지문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건 마지막에 띄워줄 테니까 적절한 부분에 표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 6번이랑 7번 문장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 이건 조금 이따 이 지문을 꼼꼼히 읽어봐라. 이거는 진도를 나가면서 질문을 할게. 나도 헷갈려. 상사랑 상동이라는 언어가 헷갈려. 여하튼 그 다음 여기에서는 좀 표를 그려놓으면 되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상사 상동 지문에서는 39번에서는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면서 이제 바닷물이 수온이 올라가고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생명체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번 문장에 이 대동사 does가 실제로 무엇을 대신하고 있는 건지 일반 동사를 쓰니까는 일반 동사를 대신하니까 does가 나온 거 아니야. 얘를 문법적으로 바꾸면은 어떤 형태로 출제하실까 얘들아? does가 아니라? 그건 너무 쉽잖아. water이 명백하게 단수 주어니까 뭘로 쓸 것 같아 소율아?
내가 1번 동사를 받으니까 does라는 걸 해석을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 문법 문제라도. 해석을 통해서 일반 동사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지 does로 받을 수가 있어. 근데 해석을 안 하는 친구들은 어떤 형태로 바꾸면 틀릴까 이거를? 아는 친구분 없으세요? 그럼 그것까지 문제입니다. 어떤 형태로 틀리게 출제하실지까지 쓰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 틀리게 출제하실지.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아주 어려운 문법이 아니라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거든. 중학교 1학년 때. 그 대화문 배울 때. 응? 그 다음 4번 문장에 이 디스, 문맥상 디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역시나 한글로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이 4번 문장에 우리 이거 if부터 세모가로로 묶잖아. 그 다음에 뒤에 구조 보니까 얘 분사 구문이냐 부사절이냐. if allowed. 부사절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이죠. 그럼 얘 부사절로 바꿔라. 분사 구문과 부사절에 대한 이제 개념도 이행문에 정리가 돼 있죠.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를 짧게 쓴 게 분사 구문이다. 주절을 부연 설명해준다. 위치가 자유롭다. 여러 개 올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럼 이거를 이제 부사절로 복원시키면 됩니다. 부사절로. if allowed를. 유추할 수 있거나 주절의 주어랑 같기 때문에 이제 생략이 됐겠죠. 분사 구문, 분사 allowed, 과거 분사를 쓴 형태로.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뭔지 문맥상 그 데이터에 연결시킬 만한 것을 이제 다 그냥 한글로 쓰세요. 다 한글로 문맥상 6번 문장에 더 데이터가 있으니까 5번 문장에서 유추해서 쓰면 된다. 그 다음 4번 문장의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게 너네가 이제 2주 후에 볼 9월 모의고사에도 출제될 이제 문제인데 이거 inequality랑 reject를 본문상에서 유추할 수 있다는 거거든. 답의 근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불평등의 답의 근거를 유추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reject는 또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는지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거나 혹은 한글로 설명해도 되고, 뭐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서 뭐 reject에 대한 답 근거를 유추할 수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쓰셔도 됩니다. 제가 설득력 있게 쓰시면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이 instead가 문맥상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무엇 대신에를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 마지막 지문에서는 뭐 구조만 하나 볼까요? 4번 문장 보면은 구조 파악 한번 해온 거 한번 봐봐. 얘들아, 우리 접속사의 종류가 몇 개일까? 총 그 이행문에서 기억나? 접속사의 종류는 총 4개죠. 첫 번째가 등위 접속사죠. 두 번째가 상관, 세 번째가 명사절, 네 번째가 부사절이죠. 등위 접속사는 and, but, or, so잖아. and, but, or, so는 오른쪽과 왼쪽의 형태가 똑같고 실제로 수능에도 출제되거든. 그럼 등위 접속사를 이제 암기를 한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의 형태가 똑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명사든 동사든. 두 번째 상관 접속사는 뭐 이제 both A and B나 either A or B 같은 그러한 친구들 얘기하는 거고, 명사절 접속사는 우리가 어떤 가로로 묶어? 네모로 묶죠. 명사절 접속사는 대절이나 왓절이 가장 대표적이고 if나 whether도 가끔씩 네모 가로로 묶어야 될 때 있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네 번째 표에서 왼쪽은 이제 부사절 접속사로 세모 가로로 묶는 거고, 오른쪽은 뭐 있었어? 오른쪽 전치사죠. 그러니까 전치사는 동그란 가로로 묶어야 되니까 그걸 다 암기해야지 동그란 가로로 묶을 수 있는 거고, 부사절 접속사도 전부 다 암기를 해야지 세모 가로로 묶을 수 있는 건데,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나게 해보니까 항상 나오던 애들이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and 사이로 지금 병렬되는 거를 찾으라는 게 결국엔 내 질문이거든. 접속사의 종류는 4개고 and는 내가 뜻을 다 아는데 항상
가장 많이 보는 단어 중에 하나고, 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병렬되는 핵은 뭘까? 오른쪽에 있는 뭐랑 병렬된다고 봐야 될까? 해석상 그거를 찾아서 쓰세요. 이면지에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빨간색으로 이제 and를 쳤는데 오른쪽과 왼쪽의 핵을 찾아서 무엇이 병렬되는 건지 단어를 하나만 쓰면 되죠. 딱 두 개. 오른쪽에서 병렬되는 거 하나, 왼쪽에서 병렬되는 거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되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해볼게요. 마지막 질문의 9번 문장에 이거 기억나요? 이 행문에 어디에 나오는 빨간색 펜으로 얻다가 리드에 무슨 표시하고 싶어? 밑줄이죠. 이거 예문 기억나? 어떤 예문 떠올라야 돼? 이 행문에 있는 with, her arms, crossed 문역이죠. with 분사구문으로서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한 채로라는, 일단은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해석은 with 목적어 이제 목적격 보어인데,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거든. formative feedback, 그 형성하는 피드백이 형성하면서, 결국엔 문법적 문제가 이 쉐이핑에 출제되긴 하거든.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돼? shape? t로 바꾸면 안 돼.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은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쉐이프도 목적어를 하나 가지는 타동사거든? 근데 얘가 지금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를 과거분사가 아니라 능동형으로 써야지 알맞다고 1초 만에 맞출 수도 있어. 그것도 이 행문에 나와 있거든? 목적어를 하나 갖는 타동사, 걔는 무조건 뒤에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데 목적어가 뒤에 남아있으니까 과거분사가 아닌 현재분사 형태를 쓰는 게 알맞다. 그 특징을 외우고 있는 친구는 1초 만에 풀 수 있고, 구조적으로. 혹은 그 형성하는, 즉 스승이 준 피드백이 결국엔 정신이라는 걸 능동적으로 형성하는 거니까 해석으로도 풀 수 있어. 피드백이 정신을 만드는구나, 형성하는구나, 해석으로 풀던지 1초 만에. 쉐이프가 타동사라는 걸 알고서는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으니까 능동형, 현재분사를 써야 된다는 걸 알면 되거든. 일단은 그 이행문 한번 펴볼래?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문 항상 갖고 다니시고, 일단은 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은 그 아까 내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인 그 맨 위에 굵은 글씨로 9페이지에 뭐라고 써져 있어? 조동사라고 써져 있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건 잘 아는데 그 표에 나와 있는 must, cannot, may, should, have, pp 이거 해석이 잘 안 되거든. 그 부분을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암기해야지 순간적으로 모의고사에서 어떤 표현을 봤을 때 바로 해석이 되는 거지, 암기하지 않으면은 해석도 안 되는 거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 거기 9페이지 맨 밑에 보여요? 대동사의 쓰임이라고. 거기 나와 있냐? 대동사의 쓰임. 앞에 쓰인 일반 동사를 대신할 때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 do, does, did를 쓰잖아. 앞에 쓰인 동사가 비동사, 조동사일 경우에는 am, is, was, were을 쓴대. 그러면 그 앞에 쓰인 게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 해석을 통해서 파악해야지 does를 쓸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예문 한번 봐봐. Our ancestors had complex feelings. 우리의 조상들이 복잡한 감정을 가졌다고 하잖아. As we do today. 두가 받는 동사는 여기에서 뭐겠어? have, have. 앞에 있는 have를 받는 거잖아. 그럼 이 두를 어떤 형태로 바꿔서 출제하시겠어? 위에 문법 이론에 따르면 we, are. 일반 동사를 받으니까 두로 받아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됨? 그 밑에 예문까지 한번 봐봐.
Our sense of sight. 우리의 시력이 시각이라는 감각이 더 delicately 섬세하게 발달됐답니다. 다른 감각들이 are 뒤에 뭐가 생략됐을까? Other senses are developed겠죠. 응? developed. 앞에서 유추할 수 있잖아. is developed 보여? is more delicately developed? 그러니까 are developed잖아. 충분히 앞에 그 표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어를 또 뭘로 바꾸겠냐 얘들아. 문법적으로 틀리게 출제하신다면 the other senses do 응? 뭔 말인지 이해돼? 그 중학교 때는 그거 배웠잖아. 너 배고파? Are you hungry? 하면은 배고프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나 배고파. I am. Are you? 비동사로 물어보면. Do you know? 너 알아? I do. 이걸 알려주고 있어? 그거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운 거. 제발 알라고. 이해군 테스트를 그렇게 봤는데. 그 다음 자동사랑 타동사에 대한 개념 내가 이행문에 써놨냐? 안 써놨나? 기억나세요? 있네요. 10페이지에 11번 10페이지에 관계사에 안 써놨을 리가 없고 11번 보여? 관계사에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도 되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꼭 필요한다는 거거든. 스스로 자자 알아? 스스로 자. 그러니까 스스로 괜찮아 자동사.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도 된다는 거야. I live 나는 산다. I walk 나는 걷는다. 근데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무조건 필요해. love 같은 거. I love 누구를 사랑하는지 목적어 you. 목적어라는 거는 동사 바로 뒤에 와서 을렬로 해석되는 애잖아. 이행문 1페이지에 설명 나오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여기 화면 봐봐. 그렇게 봤을 때 쉐이프가 타동사야. 너네 모의고사에서 워낙 많이 봤으니까는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온다는 걸 알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쉐이프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얘 능동형으로 쓰였다는 건 뒤에 목적어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인상여고에서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했을 때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는 타동사니까 무조건 이거를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거든? 얘 지금 능동형이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접근하든 혹은 그 스승이 주는 피드백이 정신을 형성하는구나 해서 해석으로 두든 문법 문제는 해석과 구조로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그 13페이지 13페이지 보면은 그 부사절에서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거랑 분사 구문에서 부사절로 바꾸는 거 그거 나와 있거든? 예시로? 그거 아까 분사 구문으로 부사절로 바꿔야 되는 거 있었잖아. 이거 조금 참고해가지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거기 보여? 수동태라고 굵게 쓰여진 거 바로 밑에 문단에 목적어를 하나 가지는 타동사는 수동태로 바뀌면 뒤에 목적어가 있을 수 없다. 이거 보이냐? 거기에서 예문 보여? 써져 있냐? 다 없는 애들도 있을 텐데. 쟤 없는 사람 다 없어? 너 그 필기해놓은 거 아니야 지금? 필기하는데 그 예문은 그때 예문 안 썼어? 지민은 써있냐? 좀 새로 프린트해가지고 지금 3명은 있어? 3명은 있어? 예문은 예문은 없어? 그럼 이거 예문도 단톡방으로 보내줄 테니까는 이거 예문까지 써놔라. 이거 필기 안 돼 있는 친구들 이행문 13쪽에 예문까지 필기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면은 1번 문장부터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surprise 동사 원형은 얘 감정 관련 동사에 해당되잖아. surprise 동사 원형 뜻이 어떻게 되냐? 놀라다가 아니라 놀라게 하다잖아. 놀라게 하다. 모든 감정과 관련된 동사는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역시나 이행문에 정리가 되어 있고 감정 관련 동사. 너는 그러면 놀란 적이 있냐는 거죠. 놀라게 된 적이 있냐 경험을 묻고 있는 거거든. 들어서 레코딩 그 녹음을 들어서 너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그 녹음을 들어서
너는 얘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고 괄호 열고 과거에 대한 이제 약한 추측이죠.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 확신은 없지만 그냥 약하게 추측하는 거죠.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뭐 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니까. 너는 have a thought, 생각했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이제 예측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내 목소리라고?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라고? sounds, 들리는 거라고? 너무 어색하니까. 아마도 너의 액센트, 억양이라는 것은 더 pronounced, 두드러졌을 수 있답니다. 더 레코딩, 녹음 소리에서 너가 깨달았던 것보다 혹은 너의 목소리가 더 높았을 수도 있대요. 그것이 그랬던 것보다 너의 귀에, 너 자신의 귀에. 여기서 seems 뒤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혹시? 유추할 수 seems high, 그쵸? 그러니까 내가 들었을 때는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게 있는데 이제 수업 영상을 보면은 생각보다 더 높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직접 말할 때 듣는 내 목소리와 녹음된 목소리가 다르다. 이것은 of course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은 얘도 부사거든. 물론, quite, 꽤나 얘는 부사죠. 꽤. 조용한이라는 형용사는 quiet, 얘는 quite. 꽤나 흔한 경험이랍니다. 여기서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3번 문장에서 얘기하면 되죠. 구체적인 예시로 들은 친구들은 너의 억양이 더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너의 목소리가 더 높게 들리는 것이라고 적어도 되고, 이걸 일반적인 진술로 바꾼다면은 녹음된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녹음된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것. 여하튼 3번 문장인 거. ABC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의 힌트가 되겠죠. This is of course 이 문장 그러면 3번 문장 뒤에 넣으면 되겠죠. 3번 문장 뒤쪽에 4번 문장을 넣으면 되겠죠. 순서 배열 문장 삽입할 때. 일단은 끝까지 볼게. 그 설명이라는 건 실제로는 fairly 꽤나 단순하답니다. 여기에서 문맥상 그 설명이라는 것은 녹음된 소리와 실제 내 목소리가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문맥을 통해 알 수 있겠죠. 녹음된 목소리와 실제 내 목소리가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이 단순하대. 6번 문장. 두 가지 이제 통로가 있답니다. there 플러스 비동사니까 비동사 오른쪽에 있는 pathway가 주어겠죠. there는 해석하지 않는다. 두 가지 경로가 있답니다. 그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하거든.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첫 번째 경로가 나오죠. 일단은 정리부터 해둘게. 너 방학 때 진도 나간 거기도 하고 너네가 거의 이해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녹음의 목소리, 녹음된 목소리와 실제 내 목소리가 다른 이유, 경로가 두 개다. 근데 첫 번째 경로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공기로 이동한다는 거죠. 내가 목소리를 내면은 파장 보이죠? 여러분 눈에. 파장이 지금 공기로 이동해서 너네 귀에 도달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웨이 중이 내이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쓸게. 중, 내이, 도달. 내가 얘기하면 파장이 지금 공기를 통해서 너네 귀 가장 바깥에 있는 웨이, 중이 내이로 도달을 하거든. 하지만 8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경로는 뭐냐면은 연결어다. 얘는 and, but, or, so의 그 등위 접속사가 아니다. 등위 접속사 아니다. but은 연결어야. 연결어. 병렬되는 거 없잖아. 왼쪽에 문장 맨 앞에 나와서 이제 글의 흐름을 알려주는 친구를 연결어라고 하거든. 두 번째 경로는 뭐냐면 뼈를 통한 진동이죠. 뼈를 통한 진동이 이제 뇌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뇌를 자극.
이제 방금 위에 6번 문장에서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그 통로랍니다. 어떤 통로냐면은 우리가 가장 외부의 소리를 인식하는 통로죠. 예를 들면 그 외부의 그 소리가 뭐냐면은 파장이야. 예를 들어 파장. 이 파장이라는 게 travel, 이동하잖아. from, 그쵸? through가 되는 거죠. 공기로부터. 공기로 이동을 해서 어디를 통해? outer, 외, 중, 내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동그란 거로 난 여기서 닫을게. 하지만 우리의 보컬 콜즈 그 성대라는 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성대가 언제 진동하냐면 우리가 말할 때 진동을 하거든. 두 번째 이 내부에 있는 통로라는 게 있답니다. 그 진동이라는 건 여기서 그 진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성대가 진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난 여기다가 연결시킬게.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성대가 진동하는 것, 즉 성대의 진동은 컨덕트가 수행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음악에 있어서는 지휘자처럼 지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컨덕트, 수행하다, 지휘하다. 근데 이 진동이라는 게 어떻게 수행되는지 알아? 우리의 뼈를 통해서 그렇대. 우리의 뼈를 통해서 수행되고 우리의 내 이를 자극한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너네가 목소리를 낼 때는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뼈로도 듣게 된다는 거야. 뼈로. 너네가 말을 하면은. 더 낮은 주파수라는 게 emphasized,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이러한 그 통로를 통해서. 이러한 통로라는 것은 성대의 진동이 써드릴까요? 성대의 진동이 뼈를 통해 뇌를 직접 자극하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죠. 즉 이화 선생님이 얘기하면 너네는 뼈로 듣는 게 아니라 이 공기중을 타고 간 파동이 너네의 외이중이 뇌를 통해서 듣잖아. 근데 이화 선생님은 뼈로도 듣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이화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 낮게 본인 스스로에겐 들린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디스 패스웨이는 그러면은 9번 문장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9번 문장이거든. 결국 9번 문장. 그것이 목적어는 긴 명사는 이제 네모가로,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는 물결 표시인데 그러면 makes 여기에서 무슨 동사냐? 대표 동사 중에 목적격 보어 부분에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사역동사인 거 알 수 있죠? 사역동사 목적어 네모가로 목적격 보어 물결 표시, 그 다음에 뒤에 디펄이랑 리처리라는 형용사 형태 나왔잖아. 비교급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운드는 대표 동사 중에 또 어떤 동사가 돼? 감각 동사죠. look, smell, taste, sound, feel. 감각 동사는 5개가 있고 뒤에 형용사가 온다. 그것은 너의 목소리가 더 깊이 있고 풍부하게 들리도록 만든답니다. 너 자신에게. 그쵸? 그것이 들리는 것보다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너의 목소리가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리는 거야? 한번 읽어봐, 소율아. 대시지칭하는 거. 너가 한글로 쓴 거. 두 번째 경로가. 하진이는 뭐라고 썼냐? 낮은 주파수가 두 번째 경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그쵸? 낮은 주파수가 결국에 강조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 두 번째 경로인 그 뼈를 통해서, 뇌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10번 문장을 지칭하는 거죠. 10번 문장. 10번 문장. 대시 지칭하는 거. 즉 뇌를 통해서 직접 자극이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가 강조되는구나.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1번 문장에서 빈 서프라이즈도 있죠.
이 부분 어떤 형태로 틀리게 출제하실 것 같아? 일단 어떤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 두 가지의 틀린 형태가 유추될 수 있거든. 일단 한 단어로 뭘로 바꿀 수 있을까? 빈을 생략하고. 그쵸? surprised. 그럼 이거 해석이 어떻게 돼? 너는 놀라게 한 적이 있냐? 뭔 소리야? 놀라게 한 적이 있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능동형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구조적으로 뒤에 목적어도 없잖아. to hear은 목적어가 아니죠. 그 다음에 혹은 빈, surprising. 둘 다 여하튼 능동형이거든. surprised나 빈 surprising 형태로 쓰면 안 된다. 주제문은 뭘로 골라왔냐, 민선이는? 6번. 그쵸, 저도 6번 하나 골랐거든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11번. 그렇게 경로가 두 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것보다 나에게 목소리가 더 낮게 들린다. 여러분도 한번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그 영상 같은 걸로. 그 다음 38번. 38번은 결국에 주제문 1번이랑 7번으로 고를게. 바이올로지스트, 생물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이 두 종류의 유사성이라는 걸 구분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7번 문장.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결국에 구조를 본다는 거야. 구조를 봐야 되잖아. 구조. 그 뼈 구조를 봐야지 걔네가 조상이 같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 1번 문장. 어넬러거스 하면은 상사의란 뜻이죠. 원래 이게 형용사 자체로 유사한이란 뜻이 있거든. 유사한. 여기에서는 지금 생물학이라는 특정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상사한 혹은 상사의라고 하는 거 이거 잘 안 외워지지 않니? 어넬러 상사 상동이 더 헷갈려. 그래서 작년에 수업한 거 보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우라고 되어 있더라. 어넬러거스는 A로 시작하니까 상사 이렇게 외우실래요? 상사. A를 시옷으로 봐. 상사, 상동. 사랑 동이 다르잖아. 상사, 상동, 어넬러거스. 혹시나 한글로 일치불일치 나오면 헷갈릴 수도 있거든. 한글로 일치불일치. 차라리 영어면 나은데. 어넬러거스, 유사한 특징. 상사 특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공통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어로우즈 발생했던 거죠. 다른 branches, 그러한 분야에서 진화, 계보에 and 사이로 지금 병렬되는 동사가 몇 개냐 총? 3개죠. 3개.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표시해둘게. 첫 번째 동사는 해보고, 두 번째 동사가 arose, 마지막이 얼로 봐야겠네. 이렇게 동그란 거로는 닫을게. 일단은 arose의 원형은 뭘까? arise인 거 알죠? 과거가 arose,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reason이라고 있는데 reason. arise, arose, arisen. 얘 이거 단어 리스트에 내가 써놨어. 유사한 특징이라는 것은 기능은 같거든. 공통 기능은 갖고 있지만 과거에 발생한 거죠. 진화, 계보의 다른 분야에서. 근데 인원 important sense를 얘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거든. 중요한 점에서는 같은 기관이 아니랍니다. 결국에는 2번 문장을 정리하면은 상사 형질이라는 것은 얘들아 공통 기능은 맞아? 기능은 똑같아 지금? 맞죠? 근데 다른 기관에서 진화한 거래. 이게 다거든? 상사가 비슷해. 겉보기에 지금은 비슷한데 과거로 올라가 보면은 다른 기관이었다는 건데 구체적인 예시가 이제 3번 문장에 나오거든. 이 SS라고 써놓을게. Specific Statement 3번 문장에 예시를 보면은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것은 이 the wings죠? 이 두 개가 병렬되죠? 등위 접속사 사이로. or 그 날개 있잖아.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라는 것은 둘 다 be used 사용이 되죠. flight 뭐를 위해 사용이 돼 얘들아? 비행. 그쵸? 그리고 비슷하잖아. 어떤 방식으로. 왜냐면 anything에 걸리는 동사는 뭐냐 얘들아? has죠. has. 왜냐면 이렇게 동그란 거로 묶이니까. 비행에 사용되는 모든 것, 즉 어떤 것이든 지어져야만 하잖아. to be built. 그러한 방식으로 날개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긴 거 알죠? 날개라고 불리는 것들이. 하지만 그것들은 또 나오네. 독립적으로 발생했답니다.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 얘들아? 진화에서 독립적으로 발달했다는 대의가 지칭하는 것은 문맥상 뭘까요? 그쵸? 더 wings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and로 연결시킬게.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 이게 각각 이제 발생했답니다. 진화에서. 그리고 두 번째 동사 nothing in common, 어떠한 공통점도 갖고 있지 않답니다. 그것들의 사용을 넘어서서는. 근데 너네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무엇 외라고 해석하면 돼. 그 비행이라는 사용 외에는 공통점이 어때? 즉 기능만 똑같지 이제 따로 발전한 거다, 진화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비코 되고 있습니까? 구조까지? 지금 혹시나 하는 일단은 끝까지 봅시다. 호모로거스, 상동의. 상동의 특징이라는 것은 역시나 대조되는 개념 나오니까 연결어 또 이거 나왔네. 대조적으로. 호모로 외워. 호모. 이제 같은 성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호모라고 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구조가 같다. 호모. 상동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즉 공통 기능을 may have 가질 수도 있고 may not have 갖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것들은 descended 내려오고 있답니다. 공통 조상으로부터. 그래서 어떤 공통적인 구조를 갖고 있답니다. 그쵸? 가리키는. 혹시 여기 대열 밑에 뭐라고 쓸까? being이 동명사거든? 해석이랑 구조로 봤을 때 같은 기관, 대열, 그것들, 이 같은 기관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구조. 일단은 대의는 뭘까? 여기서 계속해서 대의라고 지칭하는 거. 대의, 대열, 이 두 개가 지칭하는 건 뭘까요? 무엇이 내려왔다는 걸까? 공통 조상으로부터. 그쵸? 상동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잖아. 상동의 특징. 여기에 있는 대열도 상동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얘들아, 이 동명사 왼쪽에 있는 대열에는 이행문에 나와 있는 문법 중에 뭐라고 쓰고 싶어? 그것들이 같은 기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조. 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거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 동명사 왼쪽에. 그쵸? 소유격이나 여기서 지금 소유격인 거죠. 목적격으로 표시하면 되거든.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시하면 되니까 대열을 써도 되는데 댐을 써도 상관이 없긴 하다. 목적격은 댐이니까. 목적격 위에 댐이라고 써줄까요? 댐. 조금 이따 진도 전부 다 나가고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4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상동형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상동형질. 상동형질이란 뭐냐? 얘들아, 공통 기능이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죠. 기능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세모로 표시할게. 공통 기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같은 기관에서 진화한 거야. 같은 기관 진화. 상동은? 그러니까 어때?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 기능이 똑같다고 해도 조상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구조를 봐야 돼. 구조. 5번 문장 역시나 예시 나오죠.
얘들아 그럼 아까랑 똑같아. 얘도 지금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거잖아. 보이세요? 5번 문장? 그럼 역시나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오른쪽에 있는 leg랑 왼쪽에 있는 뭐야? wing이죠, wing. leg랑 wing. 왜냐면 얘네는 전부 다 전명으로 묶이니까 그래. 되죠? 그 박쥐의 날개랑 말의 앞다리 있죠. front leg. 이게 매우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은 or modification 전부 변형이랍니다. 조상의 앞다리의 변형이래. 응? 모든 포유류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쥐와 말의 조상이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박쥐와 말의 조상이 같다. 포유류 조상이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non-functional, 비기능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 즉 기능은 다르지만 뭐가 같아 얘들아? 조상이 같다는 건 결국에 그 구조가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더 넘버 오브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뼈의 수. 뼈의 수와 뭐가 같아? 그것들이 연결된 방식이 같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지 알지? 오른쪽에 있는 웨이스랑 왼쪽에 있는 뭐야? 넘버리 같은 거다. 뼈의 개수와 그것들이 연결된 방식 같은 것들이 그쵸? 같다는 거죠. 일단 대의는 뭘까? 역시나 여기에서도 대의가 나오고 여기서도 대의가 나오는데 뭘 것 같습니다. 뭘 것 같아요, 지민아? 대의가 지칭하는 거? 그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그것들은 조상들의 앞다리가 모두 변형된 거래. 뭐가 변형돼서 결과적으로 현재 형태인 대의는 뭐를 지칭할까? 윙이랑 박쥐의 날개랑 뭐야? 말의 앞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넣어서 한번 해석하면 돼.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 변형된 거잖아. 조상의 앞다리가. 과거에는 전부 다 앞다리였는데 박쥐는 날개가 됐고 이제 환경에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말은 그냥 여전히 앞다리로 남아있는 거죠. 기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박쥐는 나는 기능을 갖게 됐고 말은 여전히 달리는 기능을 갖게 된 거죠.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진화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대의가 지칭하는 건 역시나 똑같아. 4번은 아까 젠장? 나 왜 벗에서 연결시켰냐? 너넨 똑바로 연결시켰지? 이 대의가 지칭하는 거 아까 물었는데 이 대의가 지칭하는 거 이 end로 연결시켰다? 똑바로 연결시켰니? 3번 문장? 대의가 지칭하는 게 그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였던 것처럼 역시나 글의 구조상 5번 문장의 대의도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에 해당되는 거죠. 6번 문장의 대의도 역시나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겠죠. 결국에는 구조가 같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꿔도 될까? 구조적인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돼. 그 스펠링 조심해라. structural. structure라는 건 알죠? structural 이렇게 됩니다. 스펠링. 구조적인 특징을 공유한다는 거야. 기능이 아니라. 즉 동물들의 조상을 보기 위해선 현재의 기능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죠. 뼈의 개수,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 것 같아, 소유랑? They are connected 있죠. 무엇이 연결된 방식을 얘기하는 걸까? 뼈겠죠, 뼈. 대의가 지칭하는 건 뼈고. 그러니까 analogy, 상사성, 유사함. 겉보기엔 유사한데 조상은 다른 상사성과 homology, 상동성. 겉보기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조상은 같은. 상사를 상동으로부터 구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 그럼 뭘 봐야 돼? 전반적인 구조를 봐야죠. 뼈의 개수.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된답니다. 그것들의 가장 쓸모없는 특징을. 그럼 왜 쓸모없는 특징을 봐야 된다는 걸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쓸모없는 특징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를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기능을 보면 안 된다는 거잖아. 기능으로는 알 수 없잖아. 상사인지 상동인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것은 기능을 봐야 된다. 기능을 보지 말고 기능, 쓸모보다 구조로 상사와 상동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상사와 상동이라는 건 공통 조상인지 아닌지를 유추하는 거잖아. 박쥐랑 말을 보고 누가 공통 조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겠어. 너무 다른데. 뼈 구조를 보고서는 공통 조상인 거를 알아냈겠죠. 이게 생물학자들이 이제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작업 필요하겠고. 그 다음 39번. 39번은 지민이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니? 그쵸, 일단은 마지막 문장. 그 다음에 3번 문장까지 고를게요. 7번이랑 3번. Seawater. 바닷물이라는 게 풍부함을 포함한 풍부한 디졸트, 용존 산소, 용에 대해서 존재된 산소, 용존 산소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모든 해양 동물들이 이제 숨 쉬는 거거든. 숨 쉬는 용존 산소, stay alive, 살아있기 위해서.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이때 가주어 진주어. 롱은 여기에서 부사로 오랫동안이라는 의미거든. 그냥. 그럼 얘들아, 이 2번 문장에 얘도 지금 시제와 태가 뭘까? has been established 알잖아. 현재 완료 수동태죠. 오랫동안 그 물리학에 이미 확립이 되어 왔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미 오랫동안 알려진 거, 확립된 이론이 뭐냐면 차가운 물이라는 게 물이 차갑잖아? 그럼 더 많은 용존산소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따뜻한 물이 그러는 것보다. 여기서 더즈가 받는 동사는 뭐야? 홀즈. 뜨거운 물이랑 차가운 물 중에 산소가 더 많은 것은 차가운 물이다. 그럼 얘 틀린 형태로 뭐라고 나겠어? warm water is 안 된다. 일반 동사를 받는다. 혹시나 헷갈리는 친구 있을까봐 더즈가 받는 동사는 결국 얘잖아. 얘 홀즈. 여기 앞에 있었던.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를 대신해주는 대동사를 쓴 거죠. 이것은 한 가지 이유랍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차가운 극지방의 바다가 생명체로 가득 차 있는 이유죠. 동그란 거를 여기서 묶으면 되나요? 이렇게 묶을게요. 저는 일단. 한편 트로피컬 오션 열대양의 바다는 어때? 파랗고 투명해. 왜냐면 산소가 없거든. 거의 따뜻하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poorly 적게 부사로 그 다음에 서식되는 이라고 해석할게요. 서식되는 populated 서식이 되고 있답니다. living 살아있는 생명체에 있어서. 즉 차가운 남극과 북극에 있는 물은 생명체가 많고 왜냐면 용존 산소율이 높아서. 반면에 트로피컬 오션은 깨끗하지만 상대적으로 생명체가 적다고 얘기하고 있죠. 동사용 됩니까? 그 다음 4번. 그래서 지구온난화라는 게 온도를 높일수록 해양의 바다에
해양의 온도를 높일수록 역시나 이때 가주어 진주어 self evident 자명하답니다. 용존 산소의 양이라는 게 감소하는 게 자명하답니다. 결국에 기후가 올라가면은 용존 산소율이 떨어지는구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을 할 거거든. 그래서 전부 다 이 표시를 해줄게. decrease 낮아진다. 또 어디에 나오냐? 찾아보세요. 저 한 3개 정도 더 쳤거든요. 어디에다 또 화살표 아래 표시하면 될까? 그렇죠. 5번에 declining. 그 다음 6번에는 falling. 7번에는 역시나 falling이죠. 오르고 내리거나 이런 표현은 이제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아 이거 참 worrisome 걱정된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disastrous 그 재앙적인 결과랍니다. 만약에 허용된다면 지속되도록 허용된다면 어떤 수준까지 그러냐면은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그렇게 된다면. 얘들아 일단은 대표 동사 중에 allow로 있는 거 알죠? allow A to 부정사. 그러니까 to continue에 어떤 표시하면 돼? 물결 표시인 거 알죠? 목적격 보어 수동태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if 얘는 그대로 쓰면 되죠? 부사절 접속사 if 유추하기 힘드니까 남았고. 그 다음에 주어는 it이죠. 그것이 그 다음에 is, allowed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이 허용된다면 지속되도록. 그러니까 be allowed to 부정사 형태죠. 대표 동사에도 남아있는. 그럼 이것은 걱정되고 잠재적으로는 재앙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데 이것은 3번 문장에서 유추하면은 지구온난화가 이 해양의 온도를 증가시켜서 용존 산소율이 떨어지는 것 걱정스럽다.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냥 단순화시켜서 용존 산소율이 떨어지는 걸로 얘기할게요. 그럼 이렇게 표시할게요. 저는 용존 산소율이 떨어져 걱정돼. 바다에 죽어나가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럼 얘들아 문법적으로 이 allowed를 어떤 형태로 바꿔서 출제하실까? 틀린 형태로 출제하시면 allowing.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출제된 거야. allowed랑 allowing. 과거분사. 동사에 ed이 붙은 과거분사랑 현재분사. 그럼 1초 만에 우리 이런 문제를 볼 때 A랑 B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그러면 뭐를 찾아야 될까? 생략된 주어가 뭔지를 찾아야 되잖아. 이것이라는 걸 알아. 이것. 그럼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용존 산소율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걸 안다면 용존 산소율이 줄어들게 허용되는 걸까? 허용을 직접 하는 걸까? 허용이 된다고 보는 거? 이건 해석적 접근이죠. 해석적 접근.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겠어? 대표 동사를 외웠다고 하면 뒤에 투부정사가 바로 나오잖아. 그런다는 건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be allowed 투부정사에 대해 이 형태라는 걸 안다는 거야. allowed. 왜냐면 뒤에 투부정사가 바로 나오니까. 목적어가 나오면은 이 allowing을 써야죠. 근데 뒤에 투부정사 형태가 바로 나오니까는 과거분사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다. 해석으로는 주어를 찾아서 이 주어가 허용되는 건지 허용하는 건지 추동인지 능동인지를 구분을 하거나 혹은 구조적으로 be allowed 투부정사 그 형태를 외웠으면 바로 allowed 형태를 고르거나 혹은 그거를 종합해서 고르거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 지금 지원이랑 지민이는 이해하기 좀 힘들 거거든? 이행문을 암기하면 된다. 이행문을 암기해라. 아니면은 너네 옆에 앉혀놓고 백날 첫날 설명해도 절대 이해하지 못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 과학자들은 그 데이터를 분석해 왔답니다. 어떤 데이터냐면은 가리키는 데이터죠. 뭐를 가리키냐면 용존산소라는 게 바다에 있는 용존산소라는 게 감소하고 있다는 걸 가리키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왔답니다. 근데 애들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용존산소가 감소하고 있어? More than a half century니까? 그쵸? 그러니까 50년 이상이야. 1세기는 100년이잖아. 반세기 넘게라면은 50년 이상이랍니다. 50년 이상 지구가 이제 뜨거워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데이터라는 건 뭐를 보여주는 줄 알아? 그 바다의 산소 수준이라는 게 떨어지고 있어. 더 빠르게 corresponding 그 상응하는 상승보다 그 바다 온도에서, 그러니까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산소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대. 응? 온도보다도 용존산소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더 빨리. 되게 여기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은 그 새로운 과학자들이 분석했던 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즉 반세기 동안 용존산소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떨어지는 산소 수준이라는 것은 그 바닷물에서 그 포텐셜, 잠재력을 갖고 있답니다. 어떤 잠재력이냐면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죠. 그 해양 유기체에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그런 잠재력, 월드와이드 부사,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것이 인과관계 동사죠. 더 빈번한 언학식, 얘 뜻이 뭐냐? 언학식. 산소 결핍의 그러한 사건을 야기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산소가 결핍되니까 어때? 죽이고 내쫓죠. 개체를. 근데 어떤 개체냐면 물고기, 크랩, 개. 많은 다른 유기체들을 그쵸? 죽이거나 내쫓는 그러한 산소가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산소 결핍에. 그러면 얘 쉬운 단어로 바꿔줄게. 언학식. 결국에 옥시전이 고갈시키다라는 단어 아는 사람? D로 시작하는데 고갈시키다. D. depleted 혹은 부족한. D. deficient. 옥시전 depleted 산소가 고갈된, 옥시전 deficient 산소가 부족한. 이거는 하이픈이다. 하이픈으로 연결된 거다. 이렇게 쓰거나 혹은 이렇게 쓰거나 둘 중에 depleted나 deficient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거다. 내쫓다. displace. 이게 오늘 그거 스펠링 쓰는 걸로 나왔잖아. 쉬운 단어로 remove. 이제 시제까지 일치시켜야 되니까는 과거 동사 형태로 써야 되죠. 혹은 replaced. removed, replaced. 구구절절 얘기했지만은 세상이 따뜻해져서 바닷물의 기온이 올라가 안에 상소량이 죽어서 해양 생물이 죽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40번. 일단 40번에서 이 reject에 대한 답근거는 일단 두 개로 잘 골랐거든.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너네가 쉽게 골랐던 게 abandon. 모든 이득을 버린다는 거죠. 즉 이게 B의 딱 답근거죠. 답근거. B의 답근거. abandon.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거 throw them back. 그것들을 다시 던져버리는 거. 즉 거부하는 거잖아. B에 대한 답근거죠. 이 두 개가. inequality. 카푸친 몽키가 불평등을 깨달았다. 저는 여기서 바꾸는 거 찾았어요. 그 비교라는 게 그 상황이라는 걸 unfair, 정당하지 않게 만들었다. unfair. 이게 A의 답근거로 올랐거든요. A의 답근거. unfair하다. 불공정하다. unfair. 축구나 농구 경기할 때 fair play 하자고 하잖아. 정당한 경기를 하자는 거거든. 여기에 대한 unfair이니까는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이란 뜻이거든. 여기에 대한 동의어가 unjust. just가 정당한이란 뜻이 있어. just에 단지라는 부사가 아니라, 그래서 정의가 justice잖아. justice 정의, just 정당한.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inequitable 공정하지 않은 이건 inequitable. 그럼 여기에 대한 반의어도 써줄게.
쉬운 fair 정당한. 반의어는 equitable. 동의어는 파란색, 반의어는 빨강색으로 쓰고 있다. 색깔에는 전부 다 뜻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필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unfair에 대한 동의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3번 형광펜 칠게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동의어는 파란색, 반의어는 빨간색. 인간뿐만이 아니라 원숭이도 불평등한 걸 안 돼. 카푸친이 뭔지 모를까봐 대시 오른쪽으로 설명해 주잖아. 뉴월드, 신세계 몽키거든. 근데 얘네가 산답니다. 커다란 그 사회적 집단으로. 근데 in captivity, 포획된 상태에서는 will 뒤에 걸리는 동사죠. will trade, 거래한답니다. 사람과 하루 종일. 특히나 음식과 관련되면 인간이나 사람이나 먹는 거 좋아하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기분은 여기에서 수여동사죠. 수여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2개 나오고, 너에게 이 돌을 줄게. 그러면 너는 나에게 간식을 줘, 먹을. 이거는 이제 카푸친의 속마음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너가 2마리의 몽키를 그 우리에 둔다면 이치하절, 서로의 옆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거죠. 우리 안에 이제 원숭이가 1마리씩 이제 들어있는 거죠. 각각 옆에. 에이 젠장? 여기에서 엔드 닫는 거 아니었는데? 그쵸?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affer도 수여동사. 그들 둘에게. 이렇게 수여동사니까. slices of cucumber, 오이 조각을 준다면 for the rocks, 그 돌에 대한 해석 for 대가로. 그러니까 얘들아, 원숭이한테 돌을 준 거야.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에게 돌을 하나 건네줘? 그러면 인간 실험자는 원숭이에게 오이를 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 젠장, 저 계속해서 괄호를 잘못 닫고 있네요. 근데 이 돌이라는 게 그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돌이거든. 그럼 그들은 행복하게 그 오이를 먹는답니다. 원숭이는 돈처럼 돌을 쓰는 거고, 인간은 오이를 주는 거죠. they는 누굴까요? 여기에서 they가 지칭하는 they already have에서 they는 누굴까요, 얘들아? they will happy에서 they는 둘 다? 몽키 쓰는 거 아니다, 몽키스? 계속해서 만약에 너가 수여동사 계속 나와. 원몽키에게 뭐 대신에를 얘기하는 걸까? 포도를 준다면 뭐 대신에 얘들아? 오이 대신. 그쵸? 큐컴버 대신에. 큐컴버 대신에 오이 대신에 그 포도를 준다면 4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뭘까요? 더 몽키죠. 주절의 동사는 will begin to. 그럼 아까랑 똑같거든? 이 being이 동명사야 얘들아, 동명사.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grapes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할래? 포도, 포도는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것. to는 뭐뭐보다죠. 근데 심지어 여기에서는 being preferred니까는 그냥 동명사도 아니야. 동명사의 뭐야? 수동태야, 수동태. 동명사의 수동태입니다. 동명사의 수동태. 그러니까 얘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되겠어. being preferred를 preferring. 왜냐면은 포도라는 거는 선호하는 게 아니라 원숭이들에 의해서 선호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설명하는 맥락은 똑같거든. 동명사와 분사의 능동과 수동. 형태를 외워라. 형태를 외워라. 그러면 이해가 된다. 그 원숭이는 여전히 그 오이를 받고 있는데 그것들을 던져버린답니다. 그 실험자에게. 성격이 아주 더럽네. 데미지 칭하는 건 뭘까? 뭐를 던진다는 걸까? 그 큐컴버를 던진다는 거겠죠?
이분도 비록 그녀가 여전히 얘는 뭘까요 얘들아? 시제 형태가 be, getting paid 시제와 태 is getting이니까는 현재 진행이죠. 그 다음에 getting paid니까 수동태죠. 현재 진행 수동태. 비록 그녀가 여전히 지불받고 있기는 하되 같은 양을 그녀의 노력에 있어서 her effort 근데 어떤 노력이냐면 source 이게 동사로 조달하다라는 뜻이죠. 조달하다 도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녀의 particular situation 어떠한 상황도 변하지 않았거든. 원래 돌 주고 오이 받았거든. 근데 또 다른 것에 대한 비교라는 게 그 상황이라는 것을 unfair 이제 정당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부당하게 만드는 거죠. 왜 나는 오이 주고 옆에 있는 케이지에 있는 원숭이는 왜 포도 줘? 여기서 갑자기 쉬는 누굴까? 뜬금없이 쉬가 지칭하는 건 앞에서 나온 더 몽키를 얘기하는 거죠. 더 몽키 더 몽키 더 몽키 잘 연결시켜놔라. 나중에 복습할 때 지금 이거 있죠. 쉬가 지칭하는 건 더 몽키다. 더욱이 있잖아. 그녀는 기꺼이 모든 이득을 포기했답니다. 그 오이 그 자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녀의 디스플레이저 불쾌함 그 실험자에 대한 이거 요약문을 보면은 그 글에 따르면 패시지 만약에 카푸친 몽키가 깨닫게 되잖아. 불평등을 보상에 있어서 compared to 무엇과 비교하여 근데 무엇과 비교하여 그랬냐면 또 다른 몽키와 비교하여 그녀는 그녀의 보상을 거부할 것이랍니다. 그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처우에 대한 despite 전치사 정확히 같은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처럼 원래 오이 받았잖아. 근데 상관없지 않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포도 받으면 열받아서 받았던 오이도 실험자에게 던진다. 결국에는 동물들도 불평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이 지문의 포인트입니다. 본능적으로 불평등하면은 분노가 치미는 거. 그게 본능인가 봐요. 본능. 마지막 41번에서 42번. 이건 내용 정리부터 해줄게.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로 묶고 고등교육의 확장과 특징입니다. 여기에서는 대학 가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대학 가는 거. 얘들아, 고등교육이 대학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 고등교육의 특징이 있다고 4번 문장에서 얘기하고 5번부터는 고등교육 확장의 이유가 나오거든. 그럼 고등교육이 도대체 왜 확장됐냐? 전문화된 노동력이 필요해졌거든. 의사, 변호사, 판사 혹은 용접하시는 분,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 주식 거래하시는 분, 영어 강사 너무 많은 환경미화원 전문화된 노동력이 필요해진 거야.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면서. 근데 아이러는 이론상으로는 있잖아 얘들아. In theory 이론상으로는 고등교육이 확장하면은 시험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평생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거든. 근데 7번 in reality 현실은 어때? 현실은 시험을 더 많이 봐.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거든. 학습을 위한 7번 문장이랑 8번 문장 요약하면 학습을 위한 피드백보다 평가가 위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학습 공부를 하면서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점을 고치고 어떤 점을 잘하고 있는지를 언어적으로 전달받는 게 중요한데 그저 점수. 왜냐면 그게 편리하거든. 학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에 이제 치중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평생 고등교육이 확장되면 이론상으로는 고등교육의 확장은 시험을 줄여야 돼 사실은.
시험을 줄이고 평생 학습을 독려하거든. 너네 평생 공부하고 싶어? 아니죠.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이제 공부고 뭐시고 다 때려친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인간의 잘못 본 건가? 인간을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한 건가 싶네요. 이론상으로. 그러면서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얘들아, 너네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게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너네가 된 게 예전에는 엘리트 계급만 봤던 거야. 엘리트 계급. 누구나 공부할 수가 없었어. 과거 엘리트 체계에선, 그러니까 사회의 소수만이 대학에 가는 거야. 과거 엘리트 체계에선 선생이랑 학생이 가까운 사제관계와 스승과 제자 사제관계와 양질의 피드백을 제공했어. 그러니까 단순히 너 공부 왜 안 해? 공부해.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뭐 공부 잘하네? 이런 게 아니라 너의 행동, 성격,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잘하는지 그걸 알려줬다는 거야. 인간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거거든. 예전에는 고등교육이라는 게. 그럼 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장.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얘들아 From A to B의 쓰임 3가지 얼른 외쳐. 변화, 예시, 이동이죠. 여기에서는 문맥상 뭘로 보면 될까? 고등교육이라는 게 성장했답니다. 엘리트에서 대중 시스템으로. 변화. 예전에는 100명 중에 한두 명만 대학 갔거든? 근데 요즘은 다 가. 대중 시스템.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대학을 많이 가.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증가된 참여 비율이라는 게 발생했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2차 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대학을 많이 가게 됐다.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 그 참여자의 수, 고등교육 참여자의 수라는 거는 거의 2배. From A to B, 변화. 19%에서 34%. 전 세계에 걸쳐서, 그쵸? 그 인구의 구성원 중에, 여기서 population은 인구다. 아까 바다 지문에서는 개체였거든? 여기에선 지금 문맥상 적절하게 인구로 해석해야죠. 스쿨 리빙은 졸업 연령. 스쿨 리빙. 졸업 연령 범주에서. 그러니까 스쿨 리빙이 결국 졸업이고 에이지가 연령인데 젠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무 교육을 떠나는 사람 중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됐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전에는 10명 중에 2명이 대학 갔다면 이제는 3.5명 10명 중에 3.5명이나 대학을 간다. 고등교육을 받는다. 극적인 확장. 고등교육의 극적 확장이라는 것은 얘도 또 나오네. 얘 뭐야 역시네. 시제랑태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근데 be marked by가 어떤 뜻이 있냐면 민서는 어디로 갔을까요? 뭐뭐한 특징을 갖고 있다. 어떠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럼 고등교육의 엄청난 확장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엔드리 사이로 병렬되는 것은 빨간 펜으로 표시해 줄게요. by부터 전치사 뒤쪽으로 걸리는 명사 institutions랑 오른쪽에 있는 이 demographic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A range of는 다양한이란 뜻이 있어. 형용사로 되게 많이 나와. 다양한. A wider range of 다양하다는 걸 더 강조해서 wider이 붙은 거거든. 엄청 다양한, 그쵸? 고등학습. 젠장? 엄청 다양한 고등학습 기관. 대학 개 많아졌어.
두 번째, 더 다양한 데모그래픽, 인구 집단 그 학생에 있어서. 나이 불문하고 대학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5번, 그 변화 있잖아. From A to B 또 나오네. 엘리트 체계에서 이 대중 고등교육 시스템으로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돼 있냐면 정치적 필요성. 이게 만들어야 돼. 전문화된 노동력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 경제를 위해서. 필요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대학에 가는 거야. 근데 이론상 있잖아. 고등교육의 확장이라는 것은, 근데 이게 하일리는 부사죠. 매우 숙련된 노동력을 이제 발달시키기 위한 고등교육의 확장이라는 것은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켜야 되거든. 시험을 안 봐야 돼. 이론상으로는 고등교육이 확장되면 선택하는 것과 학생을 통제하는 것에 있어서 initiating, 이거 단어 뜻 나오냐? initiate? 시작하면서, 그쵸? 접근법을 시작해야죠. 평가에 대한 접근법을 시작해야죠. 근데 혹시 이거 일단은 문맥상 블럭이 아니라 얘를 enable로 바꾸는 거거든? 그럼 이거 얘들아,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위치의 선행사. lifelong은 평생이거든.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위치의 선행사. 평가냐? 접근법으로 봐야 돼. 왜? 그쵸? 선행사가 단수였으면 이 블럭이나 enable에 s가 붙어야 되거든.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의 수일치를 맞추니까 선행사는 관계대명사가 수식해주는 명사죠. 그러니까 얘를 문법적으로 틀리게 출제하신다면 enable을 뭘로 바뀌어? enable? 스로 바꾸면 안 된다. 선행사의 수일치를 맞춰라. 이렇게 써줄게요. 선행사 유의. 이렇게까지 써요. 선행사 유의. 선행사가 assessment가 아니라 approaches다. 이것도 해석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시험을 안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생 공부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야 되는데, 즉 구체적으로 학습을 위한 평가야. 공부하도록 독려한, 이거 글씨체까지 다르다. 강도. 학습을 위한 평가. 그 다음에 집중해야죠. 그 발전의 피드백에 너 어떤 부분 태도적으로, 행동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지 그런 피드백에 가야 되거든. 근데 현실은 어때? 사회정치적 변화라는 게 고등교육을 확장시키는 사회정치적 변화라는 게 셋업, 조성하다. 모순의 장을 조성하고 있답니다. 그 평가에 있어서 고등교육에 결국에 대중의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접근법을 요구하잖아. 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해야 돼.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편해? 시험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멀티플 초이스, 너네 중간 기말처럼 선다형 퀴즈 5개 중에 하나 골라. 이거 얼마나 평가하기 쉬워. OMR 기계로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미니멀리스트, 최소한의 impersonal, 인간미 없는, 그러니까 찍어낸 듯한. 얘의 반이어는 개인적인, personal 이 되겠죠? 혹은 friendly, 친근한, 이런 단어가 반이어가 되겠죠? 되게 선생님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한 줄 써줬거든? 근데 이게 어디에서 갖다 복붙한 것 같은 거야. impersonal, 한 줄, 최소한의 인간미 없는, 그리고 표준화된 피드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에 집중하게 만들어? 성적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잖아. 그 피드백 자체보다. 이미 이거 한 줄 써져 있는 거 나에 대한 거 아니거든. 그냥 어디에서 갖다 붙여놓기 한 그런 거거든. 근데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의 적은 수, 엘리트 시스템에서 적은 학생 수에서는 젠장, 그 동사가 이게 아니죠? 과거에 무엇이 허용됐어? 더 가까운 관계. 선생님이랑 학생이 가까워. formative,
얘 어떤 뜻이냐면은 괄호 열고 써줄게. 사람 성격 등의 괄호 닫고 형성에 중요함. 그러니까 단순히 형성하느냐 아니라 이런 뜻이 있어. 사람 성격 등의 형성에 중요한 formative feedback. 사람 성격 등의 형성에 중요한 피드백이 학생의 마음, 학업적 기술, 심지어는 학생의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형성하면서 과거 엘리트 교육은 이랬구나. 그래서 얘를 동의어로 바꾸면 쓸 데 있나요? formative의 동의어가 3번 형광펜 치고 developmental. 헷갈릴까봐 저는 검정색으로 쓸게요. 겹치는 게 많아서 지금. 너네는 썼던 걸로 써라. develop. developmental. 이게 formative의 문맥상의 동의어다. 동의어? formative의 동의어? 중요한 단어니까 3번 형광펜. 그럼 선택지의 답은 뭘로 고르면 될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일 거거든. 너네 필기 프린트에. 몇 번일 것 같아요? 3번이죠. 대중의 고등교육과 그것의 현실은 참혹하다. 평생학습이 아니라 평가, 효율적인 평가만을 중시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